안녕하세요. 오늘도 돈이 되는 소식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김다솜 매니저고요. 오늘도 예민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이 소 매니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걸 해야 돼. 네, 돈을 이걸 해야 벌어야 돼. 되니까. 예. 네. 돈 되는 정보. 예. 네, 오늘은 또 테슬라 배터리 데이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화제의 거리였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완전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네, 크게 핵심 포인트 4가지로 오늘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네. 번째는 혁신. 혁신은 없었다. 예,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이번에 이제 이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데이라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근 한 달 정도부터 계속 긴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 긴장했던 이유는 테슬라가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중국 뭐 CATL과 손잡고 수명 100만 마일의 배터리를 뭐 내놓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거 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긴장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혁신적인 거는 없었고요. 잘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요. 전날 일론 머스크가 살짝 그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고해성사를 했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만들긴 해야 될 텐데 당분간은 기존의 뭐 LG화학이나 파나소닉이나 CATL로부터 물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얘기됐던 게 이제 계속 배터리 내재화라는 건 자기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물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만들고 연구는 계속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기존 업체들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주가는 어제 그 트위터 얘기 나오고 나서 이미 이제 어제 그 배터리 데이 하기 전날 미국 증시에서 5.6%인가 테슬라가 이제 하락했거든요. 네. 아마 실제 내용도 별게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오늘 그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이라는 그 외부에서 네. 또 뭐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외부에서 행사를 멋지게 했고 요즘 이제 대면으로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이 고객이나 팬들이랑 그 소통하면서 뭐 이게 행사는 멋지게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혁신적인 내용은 없었다. 뭐 다들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먼저 이렇게 포인트 첫 번째로 총평부터 짚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올해 매출이 30%에서 40%가량 또 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괜찮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결국은 이제 오늘 한 게 배터리 데이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슬라는 배터리 업체는 아니거든요. 전기차 업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업체고 자기네 주주총회를 하면서 배터리 데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같이 한 거예요. 배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배터리의 혁신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올해 매출이 뭐 30에서 40%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남은 3분기를 바짝 조여달라.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실적이 일단 그동안은 뭐 계속 적자가 났었던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번에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S&P 500 편입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양적 요건은 됐지만 질적 요건이 안 돼서 편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판매 잘 된다. 또 S&P 500 인덱스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에 또 주식 분할, 우리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네. 주식 주식 분할이거든요.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하면서 가격도 부담이 좀 낮아졌다. 그런 점에서는 뭐 하루 이틀 조정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테슬라는 역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체가 없는 니콜라와 테슬라는 다르다. 그런 걸 또 확인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가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뭐 자율주행차 얘기를 딱 꺼내가지고요.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 버전이 탑재된 차를 공개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시범적으로 공개하겠다 시범적으로.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테슬라는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에서
그 선두권 업체는 아니에요. 구글 뭐 웨이모라든지요. 뭐 기존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 수준. 그러니까 5단계는 정말 누워서 이제 책 보고 잠자는 수준 차 안에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가는 게 5단계인데 거기까지 가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요. 대략 지금 빨리 가는 데가 3단계 수준이고 테슬라는 한 2단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행 보조 장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3단계로 테슬라가 이제 올리겠다는 걸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교통 상황, 신호등, 정지 이런 걸 파악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테슬라는 이제 집중과 선택을 잘하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세계 탑이 되긴 어렵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업체들이 많으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 보조 장치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즐거움이나 이런 걸 줘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자율 주행차에 관한 얘기가 오늘 좀 나왔고 관련주들 좀 올랐죠. 예를 들면 뭐 네. 만도라든지 팅크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올랐고요. 관련된 테마 쪽에서도 보면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제 말씀드린 팅크웨어는 네. 9% 올랐고 파인 디지털도 5%. 요건 이제 블랙박스 업체이면서 뭐 이런 그 전장화 얘기 나올 때 얘기가 나와요. 뭐 네. 유비벨록스, 뭐 브릿지텍 이런들 대부분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핵심 주제는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업체들이 시세를 여기서 뭐 끌고 간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요. 네. 네. 그렇다면 또 포인트 네 번째로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번째 포인트는요. 이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전기차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였죠. 네. 네, 굉장히 또 핵심적이었는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핵심이죠. 지금 테슬라에서 파는 전기차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략 한 $50,000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싸진 않잖아요. 네. 지금 물론 전기차는 보조금도 좀 일부 받긴 하고 국내에도 지금 테슬라 전기차들 꽤 많이 돌아다녀요. 좀 봤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네, 같습니다. 눈여겨 안 보셔서 그렇지 꽤 많이 있는데요.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3년 뒤에는 전기차 가격을 $25,000 수준으로 지금 절반 값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앞서 이제 별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뭐 네. 전고차라든지 꿈의 배터리 없었고 실적 좋아진다는 거 알고 있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웬 뜬금없는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핵심이었던 거죠. 차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그러면 차에서 가장 전기차에서 핵심적인 이 부분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30% 이상 40% 되는데 네. 그러면 배터리 값을 결국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 값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 납품하는 업체들을 쥐어짜야 되는 거죠. 그죠? 혹은 자기가 혹은 자기가 기술을 해서 더 싸게 만들고 자,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납품해. 그래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밀렸어요. 오늘 2차 전지 업체들 꽤 밀려났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배터리데이가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요. 배터리데이를 지나고 나면 별거 없을 거다 예측을 했었죠. 별거 없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올라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화학 1.4%, 삼성 SDI 2%고요. 여타 소재 업체들은 뭐 잘 나가던 첨보 이런 종목 5%, 에코프로비엠도 5%, LNF 5.9% 다 밀렸는데 네. 결국은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밀려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논쟁이 있어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싼 재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발트 같은 비싼 재료 안 쓰고 니켈 좀 더 니켈? 구입하기 네. 좋고 저렴한 니켈을 중심으로 한 100% 니켈 배터리로 해서 가격을 내리고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네. 단가를 낮추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코발트를 지금 많이 쓰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니켈만 하면 안전성에 위협을 낳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 이게 배터리 업체들이 오늘 국내에 누르는 요인들이었는데 다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얘기는 어차피 이건 가야 될 길이다.
이제 기술 개발되면서 우리가 모든 제품들 뭐 휴대폰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비쌌다가 시간 지나면서 전자제품 싸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죠. 것처럼 기술 개발이 되면서 싸지고 단가 인하 압력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2022년부터 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경쟁력과 단가 인하 압력은 어차피 네. 국내 업체들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 이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오늘은 눌렸고 배터리 대회가 지났지만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얘기로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관심이 있을 거냐?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네, 파트 2에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네. 네. 이렇게 네 번째 포인트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또 한번 짚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 어떤 기업이 투자 유망한가 그러게. 그거에 그 대한 얘기는 부분 또 네. 자세하게 짚어드릴 건데 그 We will 부분은 back 잠시 후에. 네. 네, 파트 2에서 진행하겠습니다.